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 KA 보이스의 손식 부회장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아직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뭐 작년 한 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내셨다. 가장 좀 어떻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사실상 좀 빛이 났어야 되는데 이 다른 민족들도 굉장히 이번에 투표에 참여했어요. 네, 일단 2016년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 KA 보이스 입장에는 굉장히 바쁜. 그래서 정당별 선거 3월달 그리고 11월달 이제 본선거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제 7월달에 이제 워싱턴 DC 행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바쁜 날들을 보냈었습니다. 네. 이 투표 때마다 투표장 분위기가 계속 바뀐다라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가장 이제 기뻤던 것은 이제 조기 투표나 행사가 우리 커뮤니티에 이제 좀 정착돼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인식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투표를 하는데 누구한테 무엇에 근거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더 보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투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어떤 뭐 법 같은 거 개정에 대한 걸 묻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한국말로 번역된 게 너무 작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두 번째는 번역된 걸 읽어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과연 미국 사람들은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은 알고 투표할까 할 만큼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여러 가지가. 네, 어려웠습니다. 사실 문장 자체도 길고요. 그러니까요. 번역 자체도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사실 한국말로 읽어도 이게 뭐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조금 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 작업, 그것을 이제 미리 사실 사전에 좀 한인들에게 알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다는 걸 좀 알리는 작업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2016년 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한글 투표용지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전 선거 전에는 좀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숙제가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 선거를 치르시면서 굉장히 좀 또 하나의 어떤 노하우 내지는 어떤 좀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 성과로 저희가 이제, 자부하는 것이 우리 이제 2세들이 좀 참여가 좀 늘어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2세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우리 1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1세들을 도우면서 우리 2세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커뮤니티의 어려움이구나 하는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11월 본선거 때만 해도 고등학생들, 우리 2세 고등학생들이 거의 40명이 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좀 굉장히 좋은 이미지, 우리 커뮤니티가 이렇게 많이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KBO이스 일에 좀 더 많이 참여해보고 싶다. 좀 더 알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건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KBO이스 유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KBO이스 유스 클럽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커뮤니티의 어떤 문제,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싶고, 히스토리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또 12월 달에 몇 번 모임을 했었고요. 12월 달에는 1박 2일로 저희가 MT를 가졌습니다. MT를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캠프장에 있는 캐빈을 빌려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합숙을 하면서 이제 각자 이제 그룹별로 15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룹별로 나눠서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했던 이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도 갖고 이러면서 올해에 어떤 것들을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을 나눈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MT가 사실 좀 이제 친목을 다지는 거 말고는 상상이 좀 안 가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는지. 네, 그래서 일단 학생들도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박 2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특정 이슈가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민 개혁,
그러면 왜 이민 계획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주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4월 29일 LA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즉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민권 운동이 어떻게 진행됐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좀 이제 팀을 짜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팀별로 그 주제에 대한 이제 조사 그리고 이것이 우리 커뮤니티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제도 어려웠고, 그걸 계속 발표하는 게 이제 쉬운 건 아니었는데, 그쵸.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해서 같이 발표를 하고 들으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좀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프레젠테이션과 그런 토론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와주고 열심히 참여해서 잘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그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끝나고 났을 때 아이들 반응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서 저희가 이제 평가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캠핑 온 것처럼 1박 2일 하니까 노는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빡쳤군요. 네, 생각보다 이제 토론 이런 게 많았다. 하지만 이제 몰랐던 사실들을 좀 많이 배운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전에 본인들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좀 많았다. 왜냐하면 사실 이분이 참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세들이 서버브에서 사실 부모님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안에서만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걸 눈으로 보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테두리 밖에 나가서 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들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2세를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례적인 행사를 가지고 키워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2세들 단지 2세라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2세 중에서도 우리 커뮤니티를 이해하는 2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들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직접 이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만들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여 명 참여한 중에 15명이 일단 왔다는 거는 시작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사실 그것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을 좀 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저희는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또 우리 1세, 이게 사실 1세와 2세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좀 간혹 이걸 분리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네. 뭐 1세들과 2세들이 융화가 안 된다라고 해서 벽을 우리 스스로 좀 만드는데 아이들이 인스파이어 된 이유가 1세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날 와서 네네. 투표하는 1세들을 보면서 좀 뭔가 거기에서 정말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한 거지 갑작스럽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들이 투표소에 갔을 때 이런 게 어려울 수 왜냐하면 자기들은 영어로 하는데도 사실 절차 이런 걸 모르니까 처음에 쉽지 그렇죠.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언어가 불편한 1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렵겠구나라는 걸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우리 한인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투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1세들이 설령 영어가 안 되더라도 저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자신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이미지가 우리 강하게 우리 학생들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참여가 2세들을 만들고 3세들을 그렇죠. 키워간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워싱턴 갔다 오셨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사실 워싱턴 D.C.에서 KAGC 행사를 했었고요. 우리 시카고가 사실 최대 규모로 참가를 했습니다. 35명이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 D.C.에서 우리 한인들의 밀집된 힘, 결집된 힘을 좀 보여주자 이런 거였고 이제 올해도 그 부분은 저희가 똑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 만들어진 이 그룹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투표 결과는 나왔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도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과연 우리가 한 이 투표의 결과 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앞으로 미칠까? 네.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어떻게 보면 문의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민자 커뮤니티는 그쵸. 굉장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라티노 커뮤니티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욱 그런 컨선은 심해지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우리 한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다카 어플라이를 네, 해서 네. 이제 합법적인 그나마 한시적이나마 이제 합법적 신분을 받은 우리 청소년들 물론 이제 연방 정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사실은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문제가 생김없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잘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불확실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협이 현실적입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사실 이 다카를 받은 커뮤니티 탑 10 중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한인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합법적인 신분을 일시적이지만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사실 이거는 뭐 그쪽의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취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 다카를 넘어서서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반이민적인 정서를 얻고 당선된 그런 새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좀 단합된 모습을 보면서 잘 지켜봐야 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 다가온다라면 네.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단합된 목소리로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와 함께 좀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이제 오래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좀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었거든요. 사실 그 시스템을 저희가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절차들로 돼 있고 이것에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좀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지 않나. 하지만 저희는 이미 그런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시작돼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연구하고 파악해내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연방 차원에서 주 차원에서 이런 스몰 시티 차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확인하면서 문제를 찾아 나가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연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런다고 바뀔까? 왜냐면 한국에서는 뭐 일단 국회 통과되고 나면 그게 뭐 날치기가 됐던 뭐가 됐던 이게 통과가 돼서 법제화가 되면 이 바꾸는 게 이게 뭐 거의 데모를 하든 뭐라 상관없거든요, 사실상. 아무리 뭐 주민들이 그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내보낸다고 해도 뭐 글쎄요. 그래서 바뀌는 법안이 몇 개나 될까? 솔직히 생각이 되는데 미국은 보면은 심지어는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 당선인 됐을 때도 그 전에 했던 걸 갖다 번복한다든지. 왜냐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대통령 당선 전이라서 그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당선되고 나서도 보니까 여전히 비슷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뭐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실제 이제 정부 취임을 하게 된다라면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딪히는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 그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를 확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선거 당시 내걸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진해 됐을 경우 그것에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런 절차상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백악관 그리고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렇죠.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은 뭐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뭐 의회, 백악관 모든 장악하고 있었지만 뭐 사실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들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명령을 많이 이용한 거죠.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의 어떤 너무나 정당이 이렇게 탁
파리잔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회가 얼마만큼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제 조금 지켜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되게 불안해하세요. 다카 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냥 무작정 무슨 뭐 회오리 휘몰아치듯이 갑자기 뭐가 휘몰아쳐가지고 한 방에 뭘 싹 없애버리고 네네. 이렇게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절차 얘기하면 그 절차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분명히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또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의견들을 좀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일단 뭐 저희 일리노이라는 주 자체는 굉장히 이민자 프렌들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속에서 이제 의원들과 어떻게 이제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고 연방 차원에서의 그 문제가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저희 일리노이 연방 의원들과 이제 함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의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좀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뭐 딕 더빈 의원이나 우리 일리노이 의원들은 벌써 이제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다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정책들 또한 마찬가지. 이민자, 여성 이런 분들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미국이 그 연합된 거, 이거 합중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50개 나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덩치가 워낙 크다 네. 보니까 합중국이라. 네. 연방 정부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네. 주정부에서 정하는 또 법들도 주법이 네. 있고 연방법이 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굉장히 뭐 이왕이면 제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내정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뭐 장관 내정자들 보면은 이게 전략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이렇게도 괜찮은 건지 생각을 할 만큼 요즘에 좀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황당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바로는 대통령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이 사람을 뭐 지지하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은 또 와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 건지 과연 행정부라는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대통령이 했는데 갑자기 뭐 법무부 장관이 그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네. 여기서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쇼인지 아니면 진짜 이런 게 가능한 일인지 네. 정말 이제 우리 그 한인분들 중에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그 트랜지션 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정책성의 내용들이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네.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좀 헷갈려하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뭐라고 속단하기가 참 힘들고요. 네. 워낙에 다들 지금 뭐 이제 얘기들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제 현 정부 취임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과연 트럼프 당선자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이게 가능하긴 한 거예요? 사실 드물죠. 그렇죠. 네, 이런 트랜지션 과정에서 이렇게 네. 내정자와 우리 당선 행정부와의 그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이건 사실 굉장히 드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그 어떤 부분은 누군 또 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네. 네. 그 문제도 그렇고 일단 또한 사실 취임 전 당선자에 대한 지지도가 사실 미국 역사상에 있어서 최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또 의원들은 취임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선거에 있어서는 2017년 좀 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 선거라는 그것만 봐서는 그렇지만 네. 내용적으로 본다라면 항상 선거의 해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을 말하자면 기반을 다지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내년이면 또 이제 의회 중간 선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인가요, 또 벌써? 그렇죠. 내년 말이기 때문에 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 작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홀수에는 이제 빌리지 단위, 스몰 시리 단위에서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실제 임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 시 단위에서 좀 뭔가 많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시 단위에서 많은 한인 후보들을 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다가오는 올해 또 그 작은 선거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엔 또 한인들이 이렇게 또 많이 출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할리 킴이 네. 4월달 원더라인 그렇죠. 시장에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커뮤니티에서 사실 처음이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노스브룩에서 우리 또 제이슨이 또 뭐라고 그러죠? 시의원인가요? 그 보드 오브 트러스트죠. 네. 그 출마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교육위원회에 있는 분들, 현직에 네.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번에 다시 이제 그렇죠. 선거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인 커뮤니티도 이제 후보들이 늘고 있다. 저는 하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시단위에서 출마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육위원, 또 뭐 지역 도서관, 네. 이사 이런 거 아니면 뭐 다른 작은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에 좀 더 우리 많은 한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출마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올해는 뭐 특별하게 큰 선거는 없지만 지금 이제 한인들의 어떤 정치적 약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게 이제 가능한 해다 이렇게 또 봐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실질적인 좀 성과를 4월 달에 내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힘을 근거로 해서 힘을 모아서 이제 7월 달 워싱턴 DC 행사에 또 우리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작은 선거는요, 당락 갈리는 게 한 뭐 100몇 표, 200몇 표 아닙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가 네. 당선을 결정하고요. 작은 시에 가보면은 사실 그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 네. 소위 백인 노임 시니어들이 네네. 몇 명 모여서 모든 것을 사실 당락을 저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면 충분히 그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 참 이런 어떤 그 상황적인 것들을 이해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특별히 이제 해당 지역, 이제 저희도 가능한 한 좀 인터뷰를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셔서 네네. 어느 지역이고 누구고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여러분들이 때가 됐을 때 네.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나가시기가. 예, 그렇지만 꼭 참여하시면 진짜 이때야말로 한 표의 소중함이 뭐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단위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놓을 때 그것이 네. 나중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또 좀 우리 한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학생들 그룹들도 이제 좀 학생들 자체 내에서 그런 자기가 사는 지역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굿모닝 시카고 오늘 이 시간에는 K보이스의 부회장이신 손식 부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K보이스의 손식 부회장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새해 돼서 어떻게 K보이스 활동 네네.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임이 있으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곧 이번 주에 모임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생각하면서 이제 K보이스도 이제 2012년 조기 투표로 시작해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벌려 나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K보이스를 시작했는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네.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보이스를 시작했던 것은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우리 이곳 정치인들에게 전달한다. 근데 이 목소리를 전달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네. 우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것이 가장 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커뮤니티가 이제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과의 연관 이것들이 사실 별로 없고 있다 해도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그 개인이 없으면 사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차원의 어떤 채널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들과 만나 나가면서 우리의 이해를 전달하고 네.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들이 많이 쌓여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다른 하나 저희 KBOC가 신경을 썼던 것은 우리 2세들, 우리 2세, 3세들의 어떤 공간의 확보, 이 2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선출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 K보이스 유스가 만들어진 근거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커뮤니티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커뮤니티에 잘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사실 1세, 2세 문제는 사실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일까? 이것은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사실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세들과 1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선거라는 그리고 어떤 정치 참여라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같이 하면서 우리 2세들이 우리 한인 사회의 문제를 좀 이해하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한인 사회 이해와 미국 사회 이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쪽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해서 좀 키워나가는 노력들 이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보이스 뭐 이렇게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언뜻 보면 야 그거 뭐 어떤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좀 힘 좀 쓰려고 가 사진 찍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가장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도 이 사람들이 이례적으로 찾아와서 사진 찍으러 왔다 아니다라는 거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사진 찍으러 온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뭔가 논의하기 온 사람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인 모임이 일상적인 그런 어쩌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런 신뢰가 쌓였을 때만이 실질적인 어떤 이슈에 관한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K보이스에서 이제 만들어내고자 하는 관계들은 그런 관계, 의원들과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커뮤니티에 일을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핵심 에이전다가 뭔가를 또한 커뮤니티에게 전달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활발해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2세들이 미국의 시스템에 돌아가는 것을 배워나가고 향후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막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에서 제가 자원봉사 할 때는요. 미국 자원봉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일단은 밥 줘야죠. 자원봉사하는데 밥을 안 준다. 아니 하다못해 뭐 차비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곧 개인의 힘인 거죠. 예, 그래서 아니 저기 말이야 내가 뭐 경찰한테 걸리면 내가 누구랑 친구인지 아냐고 이러고 내가 누군지 알아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한국의 문화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제 머릿속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보면 간혹 기대하고 오실 때가 있어요. 밥은 주겠지 당연히. 근데 미국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보면 본인이 도시락 싸서 그렇죠. 진짜 멀리에서 자기가 아침부터 깨어서 운전해가지고 와서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이 사람이 당선되기 혹은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진짜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렇죠. 티셔츠도 본인이 사고요. 아, 그래요? 그런 주는 거 경우 아니에요? 많습니다.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그래도 많이 이제 그런 걸 프로바이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찌됐건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이제 미국에서 하는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배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보면 바치고 있는 큰 기둥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입니다. 네, 정말 대단할 정도로 주위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 뭐 야구 가르치고 이런 것도 다 자원봉사자들이고 그렇죠. 주위 커뮤니티 단체들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도 미국 사회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멤버로서 그런 자원봉사를 좀 맡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K보이스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이 내가 어디를 잘 몰라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부모님들은 저희 K보이스로 학생들을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직접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누군가가 공직에 올라간다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한국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자꾸 한국을 뭐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공직자가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만약에 혜택을 요즘은 한국도 굉장히 법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근데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왠지 내가 좀 친하게 누구랑 지냈을 때
내가 좀 개인적인 혜택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흔히 이게 특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허가를 못 받을 건데 내가 당신 투표했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밥도 같이 먹었는데 이거 허가 좀 해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KA 보이스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이해를 못 하셨을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 이걸 가지고 뭔가의 본인의 어떤 그런 지위를 과시하는 데 이용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을 만나려면 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의 어떤 그런 딱 게이트 문을 지키면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 정치인들을 사실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와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와서 저 얘기하고. 때문에 이제 여기 정치인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커뮤니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주위 단체들한테 이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나갑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절차를 거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저희에게는 사실 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오히려.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이런 목소리보다는 우리 커뮤니티 이슈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 말씀해 주신 참 좋은 포인트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그거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한 사람이 커넥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진짜 말 그대로 끈 떨어진 연처럼 그렇죠. 어디로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 KA 보이스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목소리가 전달이 되면 예를 들어서 회장이 바뀌던 뭐 임원진이 교체가 되던 뭐 이사를 가시던 뭐 아니 이렇다 하더라도 이 단체가 있는 한에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이 정치인들이 KA 보이스라고 하는 어떤 그 창구라고 해야 될까요? 소통 그렇죠. 창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소통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커뮤니티 안에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채널들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전문적인 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제 2012년 이후로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고 이런 노하우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면서 튼튼하게 해놓는다면 그 임원을 누가 하든 상관없이 K보이스를 대변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해서 어떤 그런 의제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런 마음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우리 KA 보이스 통해서 활동도 같이 하시고 또 자원봉사도 같이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KA 보이스는 이제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많은 기회를 주고 싶고요 하니까 이런 일에 좀 동의를 하시고 필요하다 이런 느끼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서 저희 행사 때와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좀 더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 부모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권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국적인 정치적 상황과 미국 상황을 비교했지만 이제 그 비교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우리 이민자들은 이민 올 때의 한국의 정서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뭐 김영란법 있어가지고 경찰서 같은 데 가도요. 이제 누구 식사 대접을 못 하더라고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래야 밥은 같이 먹고 내가 내야지 되는데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게. 그리고 한국도 이제 어떤 그 특혜라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알아서 했을 때 특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오고 본인한테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그렇죠. 묻혀질 수 없다라는 건 이제 지금 한국의 정치를 배우신 분들은 오히려 좀 이런 거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습관, 잘못됐다 나쁘다가 아니라 과거의 습관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삶이 바쁘다 보니까 어떤 뭐 정치를 배운다든지 풍토를 익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수 아닌 실수로 해서 본의 아니게 당신은 분명히 이게 득이 되라고 하셨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배우고 이걸 가지고 나보고 얘기하는 건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배우고 저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요. 네, 함께 배워가는 거고 함께 이제 그 절차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보다 나은 우리 지금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우리 방송 통해서도 계속 주류사회 정치인들이 와서 방송을 하고 당선 감사 인사도 하고 또 당선하게 도와달라고 또 호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투표의 힘이라는 걸 좀 깨달으시고 우리 앞으로 이 다음 단계
지금 뭐 8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4월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음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튼튼한 기반을 쌓아 나가면서 우리 2세들이 그런 좀 더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내는 것, 그러면서 실질적인 우리 커뮤니티 내 어떤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 2세들이 많이 봐야 됩니다. 그쵸. 어떤 것들이 역할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 주의회나 연방의회 그 페이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페이지는 말하자면 조수죠. 그래서 의원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심부름해주고 뭐. 하지만 그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일들이,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사무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2세들에게도 이제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제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기회를 많이 좀 잡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 생각보다 바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열심히 생활할 계획이고요. 우리 한인분들이 뭐 작년에 그랬듯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KA 보이스의 손식 부회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